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무시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나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쏟은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의 진심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청취자분이 보내온 사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서 자식을 키워온 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아들과 둘이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그녀는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아들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꿈과 여가 시간은 모두 포기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그녀는 아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며 늘 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왔지만 정작 자신은 그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며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해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존중받기는커녕 때로는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명언입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가족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부모 또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를 한 개인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의 헌신이 지나치게 크면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관심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연 속 어머니가 취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없다. 이 말에 아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태도와 단호한 말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쁘니?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했습니다. 셋째, 단호한 경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 말이죠. 책 여러 권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11시 10분, 14시.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존중을 회복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영철 씨의 자부심이자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대화에 흥미를 잃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를 탓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에요?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의 냉소적인 말투에 영철 씨는 크나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너에게 무의미한 것인가? 이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무게가 부담스러웠고 그로 인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철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아들에게 솔직히 표현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시한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1단계, 관찰, 아브저베이션.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이나 해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너는 항상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말보다는 내가 말할 때 내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감정 표현, 필링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내 말에 반응이 없을 때 속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 욕구 표현, 니즈즈. 자신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싶어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 욕구를 이해하고 행동을 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요청, 리퀘스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를 존중해줘 라는 추상적인 요구보다는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가치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행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폭력 대화법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새싹 실제 적용 사례와 변화, 17시 30분, 20시 15분. 희망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소리로.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이 고등학생 아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읽어내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며 상대방의 말을 피상적으로만 듣습니다. 진정한 경청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이 말을 그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자녀는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외롭고 슬픈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말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내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또 다른 요소는 비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거칠거나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 상담 사례에서 경청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넌 항상 내 일만 중요하잖아. 나는 언제나 뒷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잠시 멈추고 남편의 말을 온전히 듣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꼈는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파악하며 더 건강한 대화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청과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공감의 표현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답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대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게 어떤 기분일지 나도 조금 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태도는 경청과 공감이라는 두 축을 통해 완성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그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은 단순히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며 우리는 서로를 독립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의 4단계, 관찰, 감정 표현, 욕구 표현, 요청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자크 루소의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족쇄에 묶여 있다. 우리의 관계에서 족쇄는 때로는 잘못된 대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족쇄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과의 대화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 대신 감정을 표현하고 요구 대신 욕구를 나누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따뜻하고 존중이 넘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경험담이나 실제로 이런 대화법을 적용해 보신 후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주에는 부부 관계에서의 소통과 존중을 주제로 한 특별한 명언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가족을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